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북한발 악재를 딛고 국내 증시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27포인트 올라와서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508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이러한 강한 오늘 국내 증시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매주 목요일 만나 뵙는 분이죠. 키움증권 주식 커뮤니티 엑스원 전문가 주신학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장 분석 빨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는 말이죠. 외국인과 프로그램 쪽의 매물에 시달리면서 잠시 약세 전환하기도 했지만 역시나 상승으로 돌아와서 마감을 했고요. 꾸준하게 오른 코스닥도 역시 빨간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재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정말 강한데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는 몇 가지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중국발 긴축 우려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유럽의 또 아일랜드 쪽에 문제가 되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오면서 투자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었죠. 덕분에 글로벌 증시도 마침 영국 증시도 그렇고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대부분의 글로벌 증시가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를 보였었는데 거기에다가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의 그런 무력 도발까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 거의 개인 투자자들을 거의 다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다라는 거. 일단은 뭐 최근 2, 3주 사이에 워낙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시의 어떤 변동성도 커졌었는데 중요한 거는 어제 그런 최근에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단 하나가 있죠. 자, 먼저 여러분들께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이 터졌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심리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실망 리스크 관리를 위한 어떤 매물이 손절매를 한다라거나 해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데 사실 그날 북한의 도발이 있었던 날, 그 다음날 그날이죠. 그날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서 대부분의 우량주들이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하락을 하는 등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그 다음날 생각외로 그죠? 시간의 단일가 그 가격보다도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급등을 하는 급반등이 나오는 가격대에서 거래가 됐다. 그래서 즉 바닥권에서 멋진 개파랑 양봉이 나와주면서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희들이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특정 가격대 아래로는 쉽게 빠지지 않는 어떤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는 거죠. 네. 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의미가 있었다. 의미가 있는 가격대가 1900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차트를 넓게 펼쳐보시면은 그만큼 의미가 있었던 이유를 알 수가 있다. 과거에도 한번 1900포인트에서 저항을 받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격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그것도 한 번에 돌파했던 게 아니었죠. 여러 번에 걸쳐서 파동을 만들어주면서 돌파를 했었다. 즉 쉽게 돌파했던 게 아니라 힘들게 돌파했던 만큼 그 가격대는 어떤 특수한 의미를 가진다. 즉 강력한 저항대였고요. 저항대를 돌파를 했으니까 그 가격대는 지지선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번에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어떤 강력한 지지라인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 그게 바로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당분간은 이 가격대 아래로는 쉽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감이 오실 겁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어떤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꾸준한 순매수가 이어졌었기 때문에 특히나 외국인들이죠. 그날 개인들의 투매가 나왔을 때 누가 매수했습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대로 물량을 받았죠. 보통 여러분들 개인들의 어떤 수급 패턴은요, 저점에서 매수하고, 즉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매매 패턴을 보여주었었는데 이번만은 다르게 너무나 무서웠나 봐요. 그죠? 저점에서 대량으로 물량이 나오면서 그걸 고스란히 외국인들과 기관이 받아주었다. 그래서 저점에서 어떤 손바뀜이 일어났었는데 그것도 역시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된다. 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무디스와 스탠다드 앤 푸어스와 피치에서 한국의 또 국가 신용 등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을 했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미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어떤 신용 등급에는 이상이 없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기존의 어떤 흐름대로 외국인들과 기금의 어떤 꾸준한 순매수세만 유입이 된다라면은 기존에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기적으로 봤을 때 2,000포인트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악재로 잠시 흔들렸지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은요,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금요일이니만큼 아무래도 차익 실현의 욕구가 좀 강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사실 지금 여러분들 바닥이 단기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바닥이 확인이 된 만큼 일일 비하실 필요 없다. 왜냐면은 주가가 어떤 특정 가격대 밑으로 안 빠진다는 것은 여러분들 최소한 횡보 아니면 상승입니다. 그죠? 하지만 코스피의 최근에 어떤 추세를 보게 되면은 상승 추세가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어떤 추세 이탈하는 흔적이 없었죠. 거기다가 외국인의 순매수도 꾸준하게 유입되는 이런 추세 봤을 때 저점이 확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최소한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어제는 상당히 네. 몸통이 긴 그런 양봉이었습니다. 몸통이 그만큼 긴 양봉이라는 것은 저점에서 매수했던, 즉 단타나 뭐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매수했던 투자자들은 종가상 거의 다 모든 사람들 거의 다 수익권이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랫꼬리를 단 이런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단순한 그냥 저점에서 매수했으니까 수익이 났으니까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에 의해서 오늘 아랫꼬리를 달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분간은 여러분들 이런 캔들이 음봉이니 양봉이니 중요하지 않다. 지금 중요한 거는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야를 넓게 보시고요. 큰 흐름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을 찍었으니까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지 않겠죠. 앞으로 올라갈 것이니까 지금 일일 비하시면 안 되겠고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부분입니다. 최근에 어떤 그 변동성으로 인해서 기존의 주도주 역할을 하던 종목들이 제법 많이 빠졌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동차 부품주 한라공조나 만도 같은 경우에 반등이 나왔는데요. 한라공조 같은 이런 부품주들은 펀더멘털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수익성도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요. 단순히 그냥 기술적인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한라공조와 같은 그런 부품주 내지는 어떤 한진중공업 같은 어떤 조선주들 위주로 해가지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한번 주도주였던 종목들은요. 기술적 조정을 받아도 그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도주 역할을 하던 종목들이 과도하게 기술적 조정을 받았다면은 저점에서 한번 눌림목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된다.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기존의 그 주도주들, 정유주, 최근에 정유주들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3주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SO일 같은 종목도 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주나 내지는 최근에 IT주들, 최근에 그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멋진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당분간 이런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주도주, 여러분들 아직까지 주도주들을 편입을 못 하셨다라면은, 최근 들어서 IT 쪽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셔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주도 업종의 눌림목을 공략할 때이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매주 목요일 순서죠. 주신왕의 특공개미 프로젝트가 이어집니다. 이론은 지겹다. 이제는 실전이다. 수익과 직결되는 살아있는 강의, 상위 5% 안에 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제시한다. 주신왕의 특공개미 프로젝트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주신왕의 특공개미 프로젝트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강의 끝난 이후부터 실시간 종목 상담이 이어지는데요. 지금부터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그리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을 적어줘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이용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주신왕의 특공개미 프로젝트 앞 시간에 살펴주셨던 관심 종목들이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관심 종목 AS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아시아나항공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물량도 홀딩해 보십시오. 이렇게 보유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그야말로 그 바로 다음 날부터 급등에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OCI의 호텔신라도 추천 이후에 바로 급등을 했는데요. 북한발 악재 조금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강한 모습입니다. 추가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먼저 아시아나항공은 제가 지난 시간에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그 포인트가 중요하겠죠. 자, 제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었느냐. 일단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제가 기법 강의를 벌써 몇 주째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종목이든지 간에 기준이 되는 캔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매세력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 그런 캔들을 파악을 한다라면 주가가 어떤 약간 기술적 조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기준이 되는 양봉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죽었다고 볼 수가 없다. 대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였죠. 자, 정말 급등을 했다가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구간이 바로 이때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박스를 그어놓은 가격대. 자, 이때 기술적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에서 멋지게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해주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었죠. 즉, 이 장대 양봉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또 직전 고점도 돌파해주는 이런 강한 양봉이 나왔더라는 건데 이 양봉 자체가 바로 어떤 매매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세력들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력들이 어떤 종목을 올리기 위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올릴 생각이면 이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라면은 그 세력들이 매수했던 가격 저점을 최소한 이탈시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켜주려고 애를 쓰겠죠? 그게 바로 이 차트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왔던 이 가격대 저점을 깨지 않는, 이탈시키지 않는 흐름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죽었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정확하게 하단부에서 양봉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급등을 해주는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추저가 대비 한 4에서 5% 정도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애초에 제가 추천드린 시점부터 해가지고는 바로 빠져서 그때 이제 글로벌 증시가 약간 조정 분위기에 들어가면서 지수 때문에 살짝 밀리면서 반절만 제가 손절매 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남은 물량으로 해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아시아나 항공 살펴봤고요.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말씀하신 OCI인데요. 예. 일단 추천 나가고 나서 바로 급등을 해주는 움직임이 나왔었죠. 지금 컴퓨터가 약간 늦게 뜨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제가 방송을 진행하는 시간이 일단 장중이 아니라 장 마감한 후라서 예. 되게 사실 매수가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은 제가 지난 18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도지형 캔들이 나왔던 이날 제가 OCI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사실 빠졌던 이후부터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태양광 시장,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1위를 거의 독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1위를 견제하던 OCI. 하지만 삼성 만만치 않은 상대죠, 그죠? 삼성에서도 태양광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 어떤 어떻게 보면 정말 막강한 경쟁 상대가 생긴 거겠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또 급락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다.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던 부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에서 이제 하겠다고 밝힌 거지 진출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OCI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펀더멘털은 아직 훼손되진 않았다. 즉 기술적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단기 매매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추천 나가고 나서 바로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21선까지 급등했다가 빠졌는데요.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5%에서 한 7% 정도 사이권의 어떤 수익을 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단기 수익률 목표가 4%에서 5% 이상 아닙니까? 네. 수익 실현하셨을 거라 생각되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시아나항공과 OCI 추가 대응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한라공주와 호텔신라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한라공주 이 종목도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19,000원 밑으로 한번 매수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최근에 북한 도발과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조금 더 빠진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지금은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손절할 확률은 극히 떨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출연했을 때 만약에 주가가 빠져 있으면 과감하게 제가 추가적인 어떤 매수 사인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10% 매수하셨다라면은 과감하게 여러분들 지금 오늘 종가가 18,35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가격대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한 18,500원 아래로 여러분들 한 5% 정도 총 자산 대비 5% 정도 추가 매수하셔도 문제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 국내 어떤 현대 기아차들의 점유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실제로 매출액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내년에 2011년도에도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따라서 완성차 업체들의 전망이 밝다라는 것은 그대로 이런 부품주들의 전망도 밝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한라공조 같은 이 기업은요, 실제로
수익성이 꾸준하게 정말 매년 꾸준하게 증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추세고 기업 내부적인 어떤 재무제 표현을 보시더라도 상당히 좋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최근에 어떤 주도주 대열에 속해가지고요 시세를 냈었습니다. 근데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좀 기술적인 조정을 받았을 뿐이죠. 악재로 인해서 빠진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차익 실현에 의해서 빠진 겁니다. 자, 즉 기존의 추세 그대로 이어갈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 보시면은 한라공조는 지금 현재 위치한 가격대가요 꽤 의미가 있는 가격대입니다. 자, 급등을 하기 전에 주가를 잘 보시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지난 9월 10일, 11일 이 이틀 동안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자,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의미가 있는 가격대에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직전 고점은 대략적으로 한 18,000원 정도였고요. 돌파를 하면서 19,000원을 넘어갔는데 지금 그 가격대에 있는 겁니다. 어제 그 북한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요. 양봉이 나오면서 제법 지지를 받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루 살짝 쉬어가는 음봉이 나왔죠. 예, 전혀 뭐 무리 없겠고요. 여러분 아직 추가 매수를 못하신 분 계시면은 오늘 내일이죠. 장 시작하게 되면은 18,500원 아래로요. 비중 5% 정도 추가하셔서 총 한 15% 정도 비중을 유지하신다라면 괜찮은 수익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만원 정도, 19,000원에서 한 2만원 사이까지는 충분히 올라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좀 들고 가셔도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마지막 한 종목이었죠. 호텔신라도 추천을 하셨던 날 그날 대비, 종가 대비해서 7% 가까이 올랐어요. 네. 예. 호텔신라도 바로 올라갔는데 사실 뭐 제가 이 종목 추천 드릴 때 좀 싸게 잡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가격을 안 줬죠. 18일 날 추천 나가고요. 19일 날 저는 한 29,000원까지 떨어지길 바랬는데 사실 뭐 29,000원까지 안 왔습니다. 29,350원까지 와서 제가 추천드린 가격보다는 350원 모자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매수하셨던 분들은 그 다음날 바로 급등 시세를 아마 드셨을 겁니다. 차익 실현하셨을 거고요. 나머지 물량은 당연히 매수가를 위협할 때까지는 보유하신 전략이 맞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주신왕님의 지난 시간 관심 종목 다시 AS를 해드렸습니다. 참 신기한 게 주신왕님이 이렇게 관심 종목을 짚어주시면요. 거의 90% 이상의 수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펴주실 관심 종목도 기대를 하시고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질 주신왕의 각 특공개미 프로젝트 강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주제부터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예.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간다. 네. 팔면 올라가는 주식이다. 신기한 주식이다.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드릴 텐데 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고 나니까 올라가더라. 이런 경험들 진짜로 많이들 하셨을 텐데요. 물론 저도 초보 시절에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이 이면에는 여러분 어떤 원리가 숨어져 있는지 제가 오늘 낱낱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주식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절대 공감하실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도대체 왜 그런 건가요? 왜? 설명해드릴게요. 네, 먼저 네. 그 양음양의 원리를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아마 양음양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양봉과 음봉과 양봉이 되겠는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캔들은 음봉이 아니라 양봉이잖아요. 그죠? 양봉이실 텐데 일단 양봉이 출현을 합니다. 양봉이 출현하면 대부분의 어떤 개인 투자들은 추격 매수를 하죠. 그죠? 추격 매수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들 양봉이나 캔들 자체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양봉이 가진 의미가 뭡니까? 매수 세력이 매도 세력을 압도한 겁니다. 일단은 어떠한 세력이 들어오지 않으면 세력이 없었다라면 양봉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세력을 확인을 하고서 같이 추격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이미 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이 됩니다. 고점이 되기 때문에 양봉이 나온 다음에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겠지만 상당히 많이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양봉이 나온 다음에 음봉이 나오더라. 자, 이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세력들은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자신의 들의 종목들을 같이 매수하는 것을 절대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즐기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개인들로 하여금 손절매를 많이 유발시키는 게 관건이겠죠? 최대한 무섭게 겁을 주는 겁니다. 겁을 줘서 개인들로 하여금 손절매를 유발시켜서 그 물량을 저점에서 뺏어서 다시 주가를 급등시켜버리는 그런 원리가 바로 양음양의 패턴이 되겠는데 통상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양봉만 넣으면 그저 좋아서 매수하죠. 마치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양봉만 나오면 정말 전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라든지 뭐 21선은 골든 크로스를 해주는 그 양봉이라든지 멋진 양봉만 나오면은 그저 추격 매수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매수하고 나면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오죠.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 종목 손절매를 해야 되나? 역시나 내가 사니까 떨어지는구나 하면서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손절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력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일단 그 현재가창에서 저점에서 매수 호가에다가 물량을 받쳐놓습니다. 예, 개인들을 이렇게 그 무섭게끔 먼저 만약에 세력들이 어떤 물량이 많이 있으면 물량을 약간씩만 던져도요. 세력 그 개인들은 겁을 먹게 되거든요. 조금만 팔아도 주가가 확 떨어지니까 개인들로 하여금 겁을 주게 되는 거죠. 겁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손절매를 하면은 저점에서 대기하고 있던 어떤 세력들의 대기 물량이 그대로 받아 먹으면서 다시 그 다음날 주가를 급등을 시키는 이런 양 이런 원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계신다면은 매수 포인트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음봉이죠. 그죠, 여러분들? 음봉인데 이 음봉도 아무런 음봉에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먼저 양봉을 만들려면 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력들이 입성을 했으니까 당연히 거래량은 증가하겠죠. 거래가 증가할 텐데 그 다음날 음봉에는 반드시 거래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력들이 이탈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음봉이 나왔을 때 거래가 터져버리면, 거래가 증가를 해버리면은 세력들이 전일 양봉을 만들었던 세력들이 이탈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세력들이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세력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음봉에서 거래가 터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분들께서 매수하고자 하는 어떤 캔들이 어떤 종목에서 멋진 양봉이 나왔다라면 그 다음날 음봉을 노리셔라. 어떤 음봉? 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런 음봉을 노리시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안전하다. 사실상 음봉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좀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절매를 하시더라도요,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양봉보다는 음봉에서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음봉을 이제 양봉 다음에 나오는 음봉에 보면은 패턴이 아래 꼬리를 달아주는 음봉이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캔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양봉이 나오고 나서요, 음봉이 나왔는데 음봉에서 아래꼬리, 이 아래꼬리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력들의 매집이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주가를 떨어뜨립니다. 겁을 줘서 떨어뜨린 다음에 저점에서 물량을 채가니까, 세력들이 다시 잡아채가니까는 이렇게 아래꼬리가 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봉이 나오고 아래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날 양봉이 나오는 이런 패턴 노리시는 겁니다. 절대로 가급적이면은, 물론 뭐 양봉에서 매수한 다음에 바로 날아가는 종목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기다리셨다가 한 템포 쉬어갔다가 음봉 나올 때 저점에서 공략하시는 그런 원리가 바로 양음양의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종목들을 사례로 한번 이해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몇 가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양음양으로서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호텔신라가 되겠는데, 사실 그 제가 추천드렸던 그날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고가에 사지 말라. 자,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사실 보면은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세력들이 입성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9,000원, 가급적이면 싸게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렸었죠. 사실 뭐 매수가에는 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똑같은 원리. 자, 음봉이 나왔는데요. 음봉에 거래가 실리지 않았죠. 즉 세력들이 만약에 양봉을 만들었던 세력들이 이탈을 했더라면은 음봉에 반드시 분명히 거래가 아마 증가했을 겁니다. 근데 거래가 급감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전일 강한 양봉을 만들었던 세력들은 이탈을 하지 않았다. 세력들이 살짝 쉬어갔던 것뿐이죠. 그 다음날 바로 급등을 시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과거 사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보시면 약간 이거는 이제 응용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나 대량 거래가 터지죠. 이런 멋진 양봉이 나오면 개인 투자자들은 막 달려듭니다. 하지만 이럴 때 매수하지 마라. 지켜봐라. 만약에 그냥 여기서 급등을 해버리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종목이 많으니까 안 보면 그만인데, 일단 기다리시라 그랬습니다. 자, 하루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호텔신라를 발견을 하고요. 한 2, 3일 정도 쉬어간다라고 보시면은 캔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급감을 하죠.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고점에서 여러분들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짱대 양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서 쉬어가는 음봉. 자, 비록 뭐 양봉과 음봉 이틀 나왔습니다만은 장중에는 분명히 음봉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장중에 아래 꼬리를 달았다는 것은 장중에 음봉이 나왔다는 소리죠.
하지만 거래는 급감했다. 결과적으로는 종가상 양봉 마감했습니다만은 이틀간 거래가 줄어드는 이런 쉬어가는 이런 지지 캔들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날에 급등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왕이면은 싸게 사고 리스크도 줄이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양음양 이런 공략을 하셔라. 가급적이면은 싸게 사시는 방법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나머지 한 종목은요 CJ를 말씀드릴게요. 네. 자, CJ 같은 경우에도요, 양음양 패턴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죠. 자, 대량거래 양봉이 터졌습니다. 역시나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그런 멋진 양봉이었고요. 고점에서 매수하지 말라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음봉이 나왔죠. 쉬어간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추가적으로, 이틀 후에 급등을 해주는. 보통 이런 거지 여러분들 이제 고가놀이라고도 표현하는 분들 계시는데 장대 양봉이 나올 때는 매수하지 말고 한 2, 3일 정도 쉬어갈 때 세력들이 살짝 한 템포 좀 쉬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음봉이나 내지는 뭐 이렇게 몸통이 짧은 이런 캔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다 양음량의 원리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그래서 앞점이 이렇게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르는 주식들은 마냥 오를 것 같고요. 그리고 떨어지는 주식은 다시 되돌리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막상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될 때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양음양의 원리를 꼭 기억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주신왕님 이런 것도 있어요. 속임수 음봉도 있잖아요. 그렇죠. 속임수 음봉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싼 맥락입니다. 양음양의 원리에서도 음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음봉이 나올 때 개인들은 속아서 손절매를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건 속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세력들이 이탈을 하는 음봉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들로 하여금 투매를 유발시켜서 저점에서 물량을 잡아채는, 즉 속임수 음봉이라는 건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 급등주 매매를 많이 하실 거예요. 급등주 매매 되게 좋아하실 텐데요. 네. 이런 게 있죠. 단기간에 급등을 해주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보통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장대 음봉이 출현을 하는데 바닥에서 이제 상한가를 만들면서 주가를 급등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나오는 거죠. 이건 음봉입니다. 이건 양봉이고요. 양봉이 나오고 나서 단기간에 급등을 해주는 거죠. 고점에서 이제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보통 이제 저점에서 뭐 매수했던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고점에서 따라붙은 개인 투자들은요,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나와버리면 무서워서 홀딩을 못하죠. 손절매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급등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급등주라고 해서 꼭 고점에서 거래가 빵 터지는 장대 음봉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드시 거래량을 체크하셔라. 고점에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 주가가 고점에서 그 음봉이 나오게 되면 거래가 터집니다. 왜 그러냐면 세력들이 이탈하거든요.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해서도 한번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면서 거래가 터지게 되는데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안 터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꼭 고점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제가 양음양의 원리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거래가 줄어들었는데 음봉이 나왔다. 그런 음봉에 속지 마라. 갈자리라면 여러분께서 선택하신 종목이 갈자리라면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음봉이 나올 때 거래가 줄어드는 이런 음봉에 절대로 손절매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음봉에서 매수 못하셨다 하더라도요, 양봉에서 만약에 매수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온다 이겁니다. 사실 매수했는데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오면 기분 좋을 투자자는 없겠죠. 자, 매수했는데 그 다음날 음봉이 나와요. 그럼 일단은 너무 동요되지 마시고 거래량을 잘 보세요. 거래량이 전일 대비, 즉 전일 양봉의 어떤 거래량 대비 주가가 그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한 50% 전일 거래량 대비 50% 밑으로 떨어진다라거나 내지는 뭐 한 7, 80%도 괜찮아요. 7, 80% 밑으로 그 거래량이 급감을 한다라면은 이거는 일단 속임수 음봉을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첫 번째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아랫꼬리가 달린 것을 확인을 해라. 아랫꼬리는 뭐다? 저점에서 물량을 채간 흔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러한 매수했던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음봉이 나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은 음봉이 나오더라도 홀딩을 해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 만약에 이 음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양봉의 저점을 깨버리면 손절매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하지만 최소한 첫 번째 음봉에서는 거래가 줄어드는 첫 번째 음봉에서는 속지 않고 일단 기다려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속임수 음봉 마찬가지로 실제 종목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차트로 다시 한번 이해해 볼까요? 네, 몇 가지 제가 종목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면 한진중공업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조선주죠, 그죠? 예, 조선주 최근에 뭐 기술적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잘 보시게 되면은, 자, 고점권에서, 자, 이 캔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겠구나. 왜냐면은 전고점을 돌파했으니까. 그것도 거래량이 없이 돌파를 한 것도 아니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그리고 기관의 대량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 한진중공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하루 이틀 기다리시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첫 번째로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추격 매수를 한 그런 투자자가 있다라면은 다음날 바로 연속적으로 음봉이 3차례 나오니까 사실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죠? 고점에서 매수했는데 사자마자 음봉이 3차례 나오니까 그것도 단기적으로 고점 아닙니까? 당연히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버티기 힘들다 하지만 어떻게? 거래량을 체크해라.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3일 연속, 음봉이 나오는 3일 연속 거래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지점으로부터 그때 가격이 36,000원이었는데요. 47,400원까지 급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때 세력의 의도대로 음봉에서 손절매를 했던 그런 투자자가 있었다면은 이런 시세를 수익을 내지 못했겠죠.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네. 다음으로 준비한 종목은요. 예. 역시나 호텔신라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데요. 자, 주가가 올라갈 때 속임수 음봉 많습니다. 뭐 일반 세력주들 뿐만이 아니라 이런 우량주에서도 속임수 음봉이 자주 출현하곤 하는데요. 마찬가지죠. 자, 이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한진중공업과 비슷한 패턴이죠. 전고점을 대량 거래 유입되면서 그것도 메이저 세력의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캔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뭐 이런 종목 나오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 종가 베팅 많이 하죠. 하지만 종가 베팅을 하게 되면 바로 살짝 눌리게 됩니다. 바로 물리게 되는 거죠. 사자마자 눌리게 되는데 음봉입니다. 그죠? 별로 이렇게 생김새도 그다지 예쁘지 않은 아랫꼬리도 하나도 달리지 않은 이런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 보셔라. 음봉이니 그 색깔만 보지 마시고요. 거래량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세력들이 이탈을 했다라면 분명히 거래량이 양봉의 거래량보다 상회해야 되는데 그 거래량보다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즉 아직은 죽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한 며칠 쉬다가 역시나 거래가 줄어드는 음봉이 나오다가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죠.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올라가는 중에도 한 번 더 나오죠? 음봉이 3개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랫꼬리를 단 음봉이 3개가 나오죠. 3개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은 추가적으로 또 상승해주는 모습.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실 때 만약에 종목에 음봉이 나온다 이겁니다. 고점에서 음봉이 나와요. 그럴 때는 일단은 거래가 터지는 음봉이 나올 때까지는 한번 홀딩을 해보시는 그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다.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력 이탈이 없는 음봉, 그리고 속임수 음봉 공략법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그런 순간인데요. 주신왕님의 관심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먼저 LG화학입니다. 예. LG화학 좋다라는 것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수익성이 워낙에 좋은 회사고 기존에는 LG전자가 그러니까 LG그룹주 지주사 있죠. LG 하면 보통 여러분들 LG전자를 떠올리셨는데 이제는 LG화학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수익성이 많이 악화돼서 이제는 그 수익성 측면에서 있어서는 LG화학이 훨씬 더 큰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LG화학이 그만큼 많이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뭐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 고점이라서 부담스러운 면도 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움직임을 봤을 적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어제 여러분들 그 북한발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물론 뭐 종가상 양봉으로 마감한 종목들도 많습니다만은 LG화학을 한번 보세요. 장중에 크게 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재밌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한 4%, 5% 이상씩 빠지면서 출발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겨우 마이너스 2%, 그죠? 시가는 겨우 1% 개파락이었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여러분들?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다가 마이너스 3%, 4%, 5%대에서 시작했는데 LG화학은 마이너스 1%대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장중에 출렁임도 크지 않았다. 겨우 2%에 2%밖에 밀리지 않았었고 결과적으로는 21선 근처에서 양봉 마감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 캔들, 최근에 3일 동안의 캔들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그 기법 강의를 해드릴 적에 설명드렸던 거 혹시 기억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캔들의 모양이요. 지금 십자가 형태의 도지형,
그죠? 도지형 2개와 망치형이 나왔죠. 무슨 캔들이에요? 바로 지지 캔들이다. 어떤 특정 가격대 내지는 이평선을 지지를 해줄 때 어떤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요. 그죠? 지지를 해줄 때 이런 캔들이 나온다. 즉, 21선에서 그만큼 의미가 있는 자리고, 21선에서 북한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지지 캔들이 3번 연속이나 양봉이죠. 그것도 나왔다는 것을 21선의 어떤 견조한 그런 지지력을 말을 해준다, 의미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매수 타점은요, 여러분들, 오늘 뭐 종가가 39만 4,500원인데, 오늘 종가 아래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손절매는 38만 2,500원, 어제 저점이죠? 네, 어제 저점을 이탈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북한에서 그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켜냈던 가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제 저점을 손절매 가격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매수는 오늘 종가 밑으로는 괜찮겠습니다. 비중은 한 10에서 한 15%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리스크가 없어서. 자, 다음 종목 말씀드릴게요. 예. 자, 다음, 네. LG화학을 먼저 살펴봤는데요. 매수하실 매수가는요, 오늘 종가인 39만 5천원, 4,500원에서 조금 내려가서 한 39만 4천원 정도가 괜찮겠네요. 그래서 10% 정도 매수를 하시면 괜찮겠다라고 살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관심 종목 기대됩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역시나 또 LG그룹주입니다. LG 예.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IT 쪽으로 해가지고 매기가 쏠리고 있죠. 기관이나 또 혹은 뭐 외국인 투자들의 엄청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죠. 자, 이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부분 뭐냐면 전고점이라는 거죠. 자, LG 디스플레이는 현재 전고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과거에는 이 전고점까지 올라왔을 때 주가가 버티질 못했어요. 자, 4만 한 1,000원 전후가 되겠는데요. 4만 1,000원 전후에서 주가가 올라왔다가 바로 빠지죠. 한 번 더 올랐는데 역시나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히려 고점을 낮추면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대량 거래가 유입이 되면서 전고점까지 주가가 올라왔어요. 자, 분명히 이전에는 밀렸는데 지금은 밀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전보다는 강해졌다. 뭔가가 달라졌다. 패턴이 달라졌다고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전고점에서 주가가 일단 기본적으로 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은 그 최근에 들어서 어떤 그 주가를 상승시켰던 주도 세력이 받쳐주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받쳐주고 있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나왔고요. 매수 가격은 여러분께서 오늘 뭐 종가는 41,800원입니다. 오늘 거래량이 줄어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똑같은 오늘 속임수 음봉이 되겠죠. 살짝 쉬어가는 음봉인데요. 이런 음봉이 나올 때 공략을 하시면 좋다. 가급적이면 41,000원, 즉 5일선 되겠는데 5일 이평선 밑으로 주가가 혹시라도 살짝 조정을 받게 되면은 저점에서 매수 한번 해보셔라. 손절매는요. 39,500원 잡아드릴게요. 양봉의 저점입니다. 최저점은 39,150원인데요. 한 21선 가격이 39,500원쯤 됩니다. 그래서 21선 이탈 시까지는 홀딩을 해보신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관심 종목 LG 디스플레이 살펴봤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4만 1,0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시고요. 역시 10% 비중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관심 종목 더 있죠? 네. 예. 이 종목도 역시나 또 LG그룹주입니다. 자, 오늘 LG 종목들을 제가 싹쓸이하네요. 네. 자, LG그룹주인 LG전자인데 최근 들어서 또 그 IT 쪽에 해가지고 그 상당히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LG전자 아니겠습니까? 이 종목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서울경제TV 처음 출연했을 때부터 추천드렸던 종목이 바로 LG전자였죠. 네. 그 당시에 매수하고 나서 바로 수익이 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LG전자 뭐 업황에 대한 것은 IT 업황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에 많이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업황에 대한 설명 드리지 않을게요.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LG전자에 숨겨져 있는 어떤 기술적인 특징들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LG전자는 뭐 그동안 실적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상당 부분 많이 주가가 약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차트를 넓게 한번 펼쳐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과거부터 꾸준하게 어떤 10만원, 자, 10만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제가 노란 박스를 그어놓은 이 가격입니다. 10만원 기준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10만원이 지지선이었어요. 그죠? 10만원에서 지지를 받고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으니까 지지선이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탈했었죠. 지난 5월 달에서 6월 달에 그때 이제 그 유럽발 재정 위기 터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할 적에 그때도 마침 LG전자도 같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선이었던 10만 원을 이탈을 시켜버렸던 거죠. 자, 그 다음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점을 깼습니다. 깨고 나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죠. 9만 한 1,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고요. 반등이 나왔는데, 자, 그다음부터 어떤 하방 경직성을 만들게 됩니다. 확보를 하게 됩니다. 하방 경직성이라는 것은 주가가 어떤 특정 가격대 아래로는 빠지지 않는 것, 그죠? 강력한 지지라는 때를 의미를 하는 거죠. 자, LG전자가 가지고 있던 가격대는 하방 경직성은 91,000원에서 한 94,000원 정도까지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얼마 전에 저점을 깰 것만 같은 이런 좀 저점을 위협을 하는 그런 음봉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자, 직전 저점은 94,000원 됐었습니다. 근데 그 가격대를 이탈을 하는 음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유하고 마침 그날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도 이어지면서 저점을 깼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아마 손절매를 상당히 많이 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죠? 하지만 재밌는 거는 저점을 깬 다음에 바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를 급등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주식은 무슨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확률 게임이면서 심리 게임이죠. 자, 심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점이 깨졌습니다. 깨졌으면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져야 되는데 저점이 깨진 다음에 바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즉 세력들의 의도를 여러분께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일부러 저점을 이탈을 시키는 것처럼 차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손절매 물량을 받아먹으면서 그 다음에 주가를 급등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LG는 지금 이 가격대 95,000원 아래로는 정말 튼튼한 지지라인대가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수하시긴 좀 부담스러우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최대한 기다리셨다가 눌림봉이 나오면 지금 한 109,000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109,000원이 아니죠. 103,000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103,000원 정도 밑으로 주가가 혹시라도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때 저점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셔라. 자, 손절매 가격은요. 제가 98,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관심 종목인 LG전자는요. 103,000원대 아래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비중 역시 10%가 적당하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마지막 관심 종목 한 종목 더 있죠. 어떤 네. 종목인가요? 자, 화학주죠? 예, 효성 되겠는데요. 네. 자, 이 종목도 재밌는 게 있어요. 일단은 그 효성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대량 거래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저점을 깼었죠. 그죠? 살짝 이탈을 시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당시에 검찰 고발한다는 또 공정위에서 효성의 어떤 회장을 공정위에서 검찰에 고발한다, 조성래 회장을 고발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저점을 깼었는데요. 자, 전저점을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깼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주가가 안 빠지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지금 버티고 있죠. 북한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요.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 나왔고요. 지금 3일 동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점을 추가적으로 깨지지 않으면서. 자, 일단 여러분들 효성의 기업 가치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밸류에이션이 내년도 어떤 펄을 예상했을 때 한 7.7배 정도고요. 펄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그 검찰 고발 사실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과징금이 겨우 1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효성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펀더멘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악재가 아닌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어떤 터무니없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장중에 9% 넘게 빠졌던 거예요. 자,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좀 과했다. 너무나 우려가 과했다라고 이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그럴 때는 또 매수 급소가 탄생하기 마련이죠. 자, 일단 효성이는요. 전저점만 깨지 않는다면 즉 이 장대 음봉이 만들어 놓은 저점 바로 105,500원이 되겠는데요. 이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적정 매수 가격은 109,000원. 오늘 종가가 8,500원입니다. 즉 오늘 종가 아래로는 매수가 가능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네. 오늘 종가 아래로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손절매에는 105,500원, 이탈 시에는 손절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이 상담 신청해주신 종목들 살펴보는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곧바로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합니다. 네,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은요. 6314님입니다. 동양동금증권을 한 달 정도 보유하셨는데요. 1,200원에 사셨고요. 그리고 40% 갖고 계신데요. 목표가가 일단 궁금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보유를 하면 회복이 될지 이 점도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1,200원의 40% 비중이요. 예. 최근 들어서 동양조금증권 해가지고 이제 안 좋은 뉴스 나오면서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증권주 대장주라고 하게 되면 대우증권이나 빅3가 있죠. 대우증권이 있겠고요. 하나는 대우증권과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을 들 수가 있겠는데 기존의 어떤 증권주도 흐름과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우증권 보시다시피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죠.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을 한 다음에 아름다운 그냥 기술적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우리투자증권 비교해 볼게요. 보통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선택하실 적에는 같은 업종에 속한 다른 어떤 대장주나 주변주들 흐름도 같이 비교를 하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다른 종목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 살펴볼게요. 네. 우리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대우증권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은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역시나 나름대로 단기간에 살짝 급락을 해주는 움직임이었는데 다시 멋지게 반등이 나왔죠. 자, 이 종목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반대로 동양종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여드렸던 종목들과는 정반대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기술적으로 사실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뭐 목표가를 말씀드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매수가가 14,000원이라고 하셨나요? 예, 그죠? 1,200원에 매수하셨고요. 12,000원이요. 40% 갖고 계시고요. 비중도 많이 크시고 예. 사실 뭐 매수를 언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급락할 때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서 매수를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기술적으로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그 메이저 세력들의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낙폭 과대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기술적 반등도 노려볼 만한 자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기존의 어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다른 증권주들에 비해서 흐름도 좋지 못했고 수급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길게 볼 이유는 전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반등은 노려볼 수 있는 구간 같아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가격대까지는 아직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주가가 동양종금증권이 반등 나오기 전에 한번 지지를 받았었던, 한 번 지지를 받았었던 가격대에서는 또 한 번 지지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다행인 것은 이 가격대는 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이 가격대가 깨지게 되면 그때는 과감하게 비중 축소 손절매 하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보유를 하시다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글쎄요, 뭐 얼마까지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최소하지만 반등이 나온다라면 9,500원에서 한 10,000원 사이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게 된다라면은 적절한 상황 봐서 거래량이 터질 때 고점에서 즉 어떤 매물대에 진입을 하게 되면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터질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줄이시면서 손절매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현대차를 보내주셨는데요. 3761님께서 현대차를 18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20% 갖고 계십니다. 18만 원에 20%요. 예,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어떤 그 자동차주 관련해서는 펀더멘털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8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보면은 아직 흐름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혀 뭐 추세가 훼손되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최근 들어서 약간 쉬어가는 기간 조정 구간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여전히 펀더멘털 유지가 되고 있고 내년에 추가적인 어떤 그 이익 이익이 상승할 것으로 수익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홀딩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까지 마쳐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대박클럽이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가이드가 되드리고 있죠. 내일도 저 다시 따끈따끈한 부동산 소식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